자, 시청자 여러분, 오래간만에 찾아뵙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있었던 일들은 한꺼번에 말할 필요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여러 가지로 진실이 하나씩 드러날 거라고 보고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3주 만에 여러분들을 뵙는 것 같습니다. 지난 1월 28일 날 설 연휴를 좀 보내고 오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갈수록 심해졌고 또 사실상 우리도 혁명 21이라는 정당의 대선 후보로서 후보를 내고 싸우려 했는데 여러 가지 역할들이 다 좀 어렵게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제 몸이 급작스럽게 악화되고 또 설명할 수 없는 나중에 차차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여러 공작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 3주간의 시간 동안에 대선 양상이 변했느냐? 안 변했죠. 그때도 선거는 끝나 있었고 지금도 선거는 끝나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럼 지금 열심히 저렇게 죽으라고 서로 뛰고 있는 모습은 뭐냐? 쇼죠. 전부 쇼입니다. 지금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면 윤은 수도권에서 지지율 차를 벌이고 이재명은 호남에서 지지율 격차를 키운다.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제가 봤을 때 당연한 이야기를 가지고 말장난을 하는 거죠. 수도권이나 경기나 이제 더 벌어질 겁니다. 가면 갈수록 젊은 사람도 더 벌어질 거고요. 호남은 왔다 갔다 조금씩 하겠죠. 자, 그래서 이하고 윤의 지금 지지율 격차가 4.2에서 9.1이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5곳에서 이재명에게 오차밖에 우위를 점하고 있다. 요렇게 지금 말을 합니다. 근데 참으로 제가 한 3주 이상 누워있는 상황에서도 보면 윤이 올라가는데 압도적으로 점하지 못하고 정치 보복일이 이런저런 사유로 인해 윤은 조금만 올라가고 또 이가 따라잡았다 하지만 이가 역전시키기에 충분한 따라잡음은 없이 조금만 올라갑니다. 둘 다 조금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갔다가 안 그러면 조금 줄어들었다가 조금 늘어났다가 이를 지금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 상투적으로 보면 이것을 뭐라고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상투적으로 보자면 이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움직여서 그렇다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이번에 대선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의 열망, 그래서 지금까지의 정권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을 열고 현 문정권이 국민에게 가했던 각종 비리나 또 거기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청산하고 정리하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시스템적으로 가능해진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한번 진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신 적이 계십니까? 제가 좀 이따가 생방송에서 오후 1시에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앞에 입증을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아무리 이재명이가 태권도 복을 입고 발차기를 하고 허경영처럼 날아 올라봤자 그리고 먼 발표를 해봤자 제가 봤을 때 이번 대선은 결과는 지금 나오는 결과보다 더 크게 나와서 끝이 나 버릴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패배가 예정되어 있다라는 이 대선에 어떻게 저렇게 문갈이나 이것들은 화기들을 공격하면 흥분하고 윤의 마치 대단한 공격도 안 합니다. 쇼만 하면 난리를 치는 척 하는데 저는 그것조차도 실질적으로 진정으로 이 정권과 윤이 서로 흥분해서 하는 게임이 아니라 둘이 다가 적절하게 선을 꺼놓고 그 선 안에서만 서로 싸우는 듯 쇼를 하고 있는 거다. 자, 그러면 이재명은 왜 이렇게 패배가 예정된 승부를 가느냐? 또 왜 거수기당의 의원들은 패배가 예정된 선거를 꾸역꾸역 가고 있느냐? 이것이 내가 봤을 때는 청와대가 역할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정당 지지조도 보면 서로 붙을만 하다가 떨어졌다가 하면서 좀처럼 줄어들지 않습니다. 자, 칸타코리아라는 서울경제조사에 보면
윤은 41.3, 이재명은 32.2입니다. 열흘보다 조금 더 늘어났어요. 서든 포스트라는 데가 CBS하고 한 데를 보면 이것도 윤은 40.2, 이는 31.4입니다. 이는 줄어들었고 윤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윤이 뭉가리에 대한 정치적 척결 이런 의미를 표방하면 줄어들었다가 또 가만히 있으면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피플 네트워크 리서치라는 데서 뉴델리의 의뢰로 조사한 데 보면 윤이 47.6, 이가 39.8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더 벌어졌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현재 이 나타나고 있는 여론조사에서는 아마 이재명은 늪에 빠졌거나 사막의 사구에 빠진 듯한 무기력을 느낄 겁니다. 뭘 해볼라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뭘 새롭게 시작해야 될지, 뭘 한다고 줄어드는 것이냐, 그럼 이것이 진정으로 이제 대중의 여건을 반영하는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진짜 진정으로 대중의 여건을 반영한다라고 본다면 지지율이 차이가 제가 봤을 때 야당이 야당처럼 제대로 싸운다는 전제하에 저는 기본 15%에서 20% 차이가 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희한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지지율은 30% 초중반대에 헤매고 있는데 뭉가리의 지지율이 40% 초중반대다. 자, 이거 아무도 지적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희한하지 않습니까? 자, 가장 보수적으로 이재명의 편에서 해석할 수 있는 방송 3사 여론조사가 며칠 전에 나왔지요. 거기 보면 윤 39.2, 이 35.2입니다. 이런 조사들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한 이재명이를 7, 8% 올려도 할 말 없는 조사인데 여기에서도 이재명이가 한 4% 벌어지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3, 4일 전에 방송 4사라 해놓고 사실상 철저하게 이재명을 밀어주던 곳이었죠.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슷하게 끌고 가다가 순식간에 윤이 9% 앞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이 한국 리서치도 42.4 대 36.9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야말로 9%, 6% 이런 수준, 9에서 6% 수준으로 차이가 벌어지면서 이재명이 뭘 어떻게 해보겠다라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으로 몰아 넣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다만 오늘 보면 TBS라고 자, 교통방송 관련해가지고 그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다가 물었더니만 이재명이가 1.5% 앞서는 접전 기사가 하나 나타나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죠. 이런 걸 툭 던져가지고 그야말로 믿도록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대선은 끝이 났다. 그래서 이것들이 남은 대선 기간이 좀 됩니다. 오늘 21일이잖아요. 그러면 21일부터 3월 9일까지 시간이 좀 있습니다. 6일 전까지만 발표를 못하니 한 2주 정도는 더 발표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지겨운 대선, 즉 한 9%, 10%, 8%, 7%, 6% 이기는 대선을 남은 기간에 주무르면서 계속 끌고 갈 거고 결과는 끝이 났고 중요한 것은 대선에서 누가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긴 사람이 이긴 쪽이 뭉가리하고 또 이긴 쪽이 의석이 적으니까 의석이 많은 쪽하고 어떻게 딜을 쳐서 끌고 갈 거냐 하는 그 대선 이후에 나눠 먹는 것 이것만이 관심사다.